안녕하세요. 저희는 한 번씩 결혼에 실패한 돌싱 커플입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작년에 만나 재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도 아이가 있고 여자친구도 아이가 있다 보니 아이들 눈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애매하겠다. 어떻게 트러블 없이 현명하게 결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양가에 다 자식이 있으니까 눈치가 보일 것 같은데 빨리 만나봐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이 자녀분들의 나이가 각각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 아이의 나이는 12살이고요. 여자친구 아이의 나이는 26살하고 15살이고요. 아빠가 연애를 이제 해라고 또 아이한테 얘기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는 이모야. 아, 아빠랑 친한 이모야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때 아이는 알았을 겁니다. 요즘 애들 빨라. 그래, 요즘 애들 빨라요. 만나기 전에는 거의 회사, 집 다른 데 나가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만나면서 늦게 나가거나 데이트하러. 네, 처음에는 재우고 나갔어요. 눈치 보여가지고 나가는 게. 애 잘 때 애가 자는 척 한 건 아닐까요? 아빠 나가면 눈 뜨고 이렇게 떠나가는구만. 그러다가 이제 만나고 있으면 언제 와요? 언제 와? 네, 몇 시에 와요? 아까 자는 척 한 거야. 첫 데이트 새벽 카페를 갔을 때 2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문자 포함 한 7, 8통이 와요. 아빠 언제 와요? 아니 평소 매일 집에 그 시간이면 있었던 아빠인데. 제가 주말에 쉬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시간을 좀 내서 아이 뭐 자전거를 태우러 간다던가 같이 뭐 운동을 좀 데리고 간다던가 노력을 좀 하는 편이었는데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해요. 이 아이는 혼자만 있다 아이 보니까 같이 이런 사실 형제 문화에 익숙하지는 않죠. 네, 그런 익숙하지가 않아서 형들하고 많이 어려워해요. 아이들이 지금 2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처음에? 큰 아이는 뭐 엄마가 하고 싶은 거 괜찮다, 모든 게 다 괜찮으니 응원하는 편이었고 작은 아이는 친구들의 그냥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여행을 이제 가게 돼서 이런 눈치가 없어요. 삼촌인데 길에 가다가 손을 잡고 막 좋다고 이런 행동을 한다거나 이러면 좀 가만 좀 있으라고 좀 있다가 해도 되는데 이런 아우 정말 주책이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고 조금 있다 하면 된다는데. 지금 엄마 경락 받는 거야? 그때 애들이 안 물어봤어요. 엄마 저 삼촌은 왜 이렇게 엄마 손을 잡아 이렇게. 작은 아이가 이제 물어봐서 네, 제가 뭐라고? 이제 엄마가 오랜만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때 본의 아니게 그때 본의 아니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받아들였어요. 잘 받아들였는데 네 울은 적은 있어요. 삼촌이 매일같이 집에 오거나 밖에 나가면 놓지를 않으니까 내가 낄 자리가 없어서 좀 속상하다고 한 번은 울어서 우리 같이 나가면 이렇게 조금 당신이 저희 아이랑 좀 이렇게 같이 좀 움직이고 내가 또 이 아이를 또 더 많이 챙기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넷이 소통하기가 조금 더 편하고 좋지 않을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잘 못해요. 이 아이한테 조금 더 잘해주고 싶지만 이 아이도 눈치가 보이고 이 아이한테 조금 더 잘해주고 싶지만 이 아이 눈치가 보이다 보니까 서로 눈치만 보다가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렵죠. 2분도 다 처음이니까. 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2분도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공간 안에 수백 명 중에 저만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좋은 의자에 앉는 게 이상하게 안 좋아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무슨 강연자가 막 무슨 나이도 많지도 않은 놈이 뭐 대단한 뭐 무슨 지도자처럼 의자에 딱 앉고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는 것도 아 이렇게 하면 시청자들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나올 거야. 그러면 시청률이 떨어질 거야. 이거를 계속 이렇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두 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닐 수도 있고 하고 나서 지나갈 수도 있는데 누군가를 계속 배려하고 생각하고 눈치 보는 사람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의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방송국에서 이거 쪼가리를 하나 준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진짜 그지 같은 거 줬는데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나름 편해요. 저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괜찮다. 들고 오셔라. 계속 그렇게 서서 하면 힘들어서 두 분 얼굴에 그늘이 더 지게 돼 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결혼을 한번 경험했고 또 우리는 새로운 만남을 갖고 있는데 그 감정이 다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났다는 건 진짜 축하할 일이거든요. 이거는 1번 축하할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2번 이제는 새로운 스킨십을 하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여성분의 진짜 마음을 터치하고자 한다면 여성분의 아이들하고의 스킨십과 대화가 이 여성에 대한 스킨십이다. 왜냐하면 여자는 아이가 있으면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해주고 나한테 스킨십하는 거 좋지만 내 아이가 불편해하면 이게 절대 감정적으로 좋을 수가 없거든요. 온전하게. 그리고 이 인식이 없으면 이것이 잘 안 되면 아이들도 나중에 불편한 관계가 되고 여자친구의 마음에도 의도치 않게 되게 가슴에 무거운 돌을 얹으시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중년의 나이가 되고 우리가 또 상처가 있고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그렇게 막 스킨십을 하고 싶을 만큼 다시 우리의 마음에 봄이 찾아왔다는 건 정말 축하할 일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 한번 네. 이번 조난자는요. 네네. 결혼을 준비 중인 사랑스러운 토끼띠 커플인데 키티 커플. 어떤 질문일지. 저희는 내년 3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토끼띠 커플입니다. 나이가 같냐고요? 아니요. 예비 신랑이 저보다 12살이 많은 띠동갑 커플입니다. 근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너무 걱정되는 게 있어요. 오빠가 나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통계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죽잖아요. 근데 저보다 12살이 많으니 종종 남자친구가 죽어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죽어가는 걸 느낀다. 이야, 이 결혼 진행해도 될까요, 선생님? 셉니다. 이런 사연은 죽어가는 걸. 듣도 보도 못한 남자친구가 늙어서 죽어간다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인데 남자친구의 죽음을 걱정하시는 우리 사연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팔팔하시잖아. 반갑습니다. 귀여워. 너무 젊다, 이런 걱정하기에. 네. 아니요, 진심으로 고민이 돼가지고. 그러면 지금 토끼띠가 몇 살이세요? 26살, 38살. 38살 때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다니. 남자친구가 독감도 걸리고 네. 코로나도 막 2번씩이나 걸리고 네. 그리고 첫 여행 때 밥을 먹고 술도 한 잔 먹고 네. 이제 영화를 보자 해서 올라갔는데 잠이 먼저 들었거든요. 시간을 봤는데 9시 38분인 거예요.
없이. 와 진짜 너무 빠르긴 하다. 여행 가서. 그러면 첫 여행인데. 요즘도 그러세요? 그러면 요즘도 일찍 눈이 감기고. 네, 밥 먹으면 항상 졸려해요. 밤 10시가 되면 사람이 이제 눈이 시들시들해지거든요. 시들해져? 네. 네. 그래서 전 조금 더 놀고 싶은데 밤 10시쯤 되면 이제 옆에서 갑자기 코 고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아, 의식이 갑자기. 네, 그리고 보면은 화들짝 놀래서 깰 때도 있고. 오, 이거 저희 할머니보다도 체력이 약한. 아, 이게 또 할 말이 있는 게 제가 일찍 자는 거는 맞는데 전국 출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 영업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요. 다음날 운전할 때. 또 이제 하나를 덧붙이자면 이제 제가 저녁에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새벽에 운동을 하는데 밤에는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졸릴 때가 있잖아요. 이제 TV 틀어놓으면 그죠. 그 예. 시간에 구박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한 12시 넘으면 자고 싶잖아요. 같이 내가 쌩쌩하게 있다가 이제 TV 같이 보고 영화 한 편 보고 자려고 하면 이제 그때 놀아달라고 하거든요. 저희 아들이랑 패턴이 똑같네요. 갑자기 물 마시러 간다 그러더니 물 한잔 하고 오더니 리셋돼 가지고 와서 동화책 5권 던지면서 읽으라고 하고. 네, 맞아요. 아 근데 이 포인트가 저도 같이 데이트를 하면 TV를 되게 많이 보는데 TV를 틀고 1시간 안에 무조건 이러고 있어요. 이게 기분이 이상이 되게 좀 삐져요. 그것조차 데이트인데 같이 시작을 했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뭔가 스킨십도 하고 네. 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같이 하면서 뭐 별 그걸 안 해도 이렇게 해서 나와 함께 있다는 이걸 느끼길 원하는데 데이트잖아요. 이게 너무 와닿네요. 이것조차 데이트구나. 너는. 저분처럼 운동이라도 하면 이해를 하죠.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이러고 있어요. 자 없는 사람 흉은 보지 맙시다 우리. 같이 TV 보고 뭔가를 찾아보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은 논 게 아니야. 이제 누워서 우리 둘이 대화하는 시간만이 노는 걸. 아, 뭔지 알겠어. 알콩달콩 네. 그 시간을 엄청 좋아하시는구나.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 벗고 돌아다녀도 반응이 없냐고 제가 여자로 안 보이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막 피곤해하고 하니까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근데 오빠는 내가 여자로 안 보이나? 이러면서 되게 서운한 포인트인데? 아직 그것도 저 괜찮지 예쁘세요. 않을까요? 근데 이제 도대체 운동은 왜 하는 겁니까? 여자친구가 뭐 하려고 그러면 아 피곤하다. 아니 나 피곤해. 속이 다 시원하다. 안 하는 게 나아. 저는 이제 이 나이를 지나왔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통제가 되는 나이라면 이제 혈기왕성한 시대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다음 날 신경 쓰는 것들이 많고 이런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죽어가는 게 걱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혹시나 보험은 드셨습니까? 또 보험은 빵빵하게 들어 있습니다. 생명보험도 있고요. 한 달에 거의 7, 8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좀 부모님의 반대가 좀 있지 않으셨을까? 결혼 승낙을 앞두고. 결혼 승낙은 오히려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요? 만난다고 하니까 처음에 만나지 말라고는 차마 못하고 네. 데이트 할 때마다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배 나오고 네. 좀 이상한 사람일까 봐. 근데 이제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그냥 한번 엄마 아빠가 봐서 판단을 해봐 이렇게 하고 한 달 만에 데려갔거든요. 이게 남자친구의 전략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결혼도 승낙 받을 수 있었고. 근데 저는 솔직히 남자분 마음이 되게 이해가 되는 게 38이 되면 내일 모레 40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나이도 많고 이제 와이프 될 사람 나이가 어리니 내가 안정감 있게 뭘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경제적인 안정감, 사회적인 안정감. 그러니까 지금은 막 어떤 남녀 간의 뭐 스킨십 이게 막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애정하는 그 표현이 안정감으로 준비하고 뭔가를 마련해 놓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는 또 내가 더 운동도 하고 나 이거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너무 떨어져.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않고 여자친구에 대한 욕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40을 가까이 둔 남자의 내가 사랑한다라는 표현에 대한 감정과 접근 방식이 되게 다른 거죠. 맞아. 그리고 나도 내가 나이가 많으니 내가 어느 정도 좀 해놔야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고 그러면 나중엔 또 내 사업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되게 많이 저는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새벽 운동은 좀 바꾸자. 좀 자제해. 내가 20대인데 의도치 않게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러나? 맞아. 마음 상하는데? 그게 더 심하게 되면 좀 자존심 상하는데? 왜 나이 먹고 결혼 20, 30년 한 사람한테 하는 걸로 이렇게 막 자고 막 불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빠 리모컨 줘봐. 식어버리게. 근데 이제 조크로 했겠지만 그 죽어간다라는 게 정말 살고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자꾸 피곤해하는 것 같고 열정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막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빠는 너무 안정감 있게 사람은 너무 좋고 자기 일에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며 운동으로 자기 관리를 잘하고 일찍 피곤해하는 친구구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죠. 괜찮네. 이런 친구 괜찮아. 아마 부모님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셨을걸요. 그래서 오히려 잘 부탁한다.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고 모르니까 부탁한다. 내가 이제 마음이 놓인다. 어제 상견례를 했었었는데 오. 아빠가 딱 그렇게 똑같이 말했어요. 사람 보는 눈이 다 비슷해요. 그러네. 만약에 제가 사촌 여동생이면 네. 저희 사촌 여동생 잘 부탁한다 친구야. 오히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좋은 남자 만나서 다행이다. 근데 이제 세상에 다 100은 없잖아요. 지금 막 재미있게 12시에 같이 막 놀고 막 이러는 남자애들, 무게감 있는 남자 쉽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막 그렇게 재미있게 조금 못 놀아주고 그래도 차라리 이런 남자가 좋다. 너무 보기 좋네요. 직접 본인이 질문을 읽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요? 네. 어디 계시죠? 저희는 이제 내년 3월에 결혼을 하는 이제 연상연하 커플인데 7살 차이가 나는 커플이고 이 남자친구가 아직은 20대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남자친구는 초혼이고 이제 저는 재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선 넘는 이야기들이 많이 해요. 제가 많이 못 믿어 보이나 봐요. 한번 좋지 않은 일을 실패를 했다 보니 그래서 많이 못 믿어서인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너가 나이 많은 사람이고 많은 걸 겪어왔으면 알아서 이제 놔줘야지. 왜 잡고 있지? 잡고 있어. 너가 어른으로서 얼른 놔줘.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참고 넘겨보려고 했는데 가장 슬펐던 얘기는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7살 연상에 이혼한 사람을 만나?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속상했어요. 저는 나 때문에 가장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비춰진다는 게 예비 아내분께서 주변에서 저런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듣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네, 어느 정도는 듣고 있었는데 남 얘기 그냥 듣지 마라. 우리끼리 잘 살면 됐지.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하냐. 이러고 물론 아예 의식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네,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남성분이 만으로 25살.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 나이보다 훨씬 인간의 어른스러움이 전 느껴지거든요. 어떤 일 혹시 하셔요? 그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 네, 암호화폐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현재 어디에 들어가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왜냐면 직업 좀 여쭤보려고. 이니셜로 어떻게 시작하는지. D로 시작합니까? B로 시작합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 네. 번호 저 줄 수 있어요? 네. 그럼 아까 제일 상처받았다는 그 말은 어떤 부류의 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러게.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친구나 지인들, 주변인 분이세요. 그냥 주변인. 이제 친하지 않은데 이제 어쩌다 알게 된 분. 친하지도 않은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도 큰 상관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끊는 사람이 많아요. 네. 저는 그 잘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번 결혼을 통해 내 주변에 굳이 맺지 않아도 되는 인연을 정리하는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보편적으로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고 또 결혼을 한번 했었어요. 그럼 남자는 생각을 5번 하고 결혼할 남자들보다 10번 했을 거예요.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면 했겠어요. 채를 10번을 걸렀는데 이 남자는. 응? 자기가 결혼을 이 사람 안타까워서 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이 달린 건데.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사회는 한번 이별을 경험한 거에 대해서 무슨 네가 실패를 했다. 그 단어가 참 되게 불온전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는 한 번의 이별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느끼고 배운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히 더 섬세하게 접근하고 있을 거예요. 아까도 그 말도 그러잖아요. 나한테 하는 거 그것도 상처되는데 이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내가 너무 상처가 되고 미안하고 내가 이런 상처를 주면서까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나? 그래도 결혼 날짜를 잡은 건 그렇게 5번 걸을 거 10번, 20번 걸어서 남은 사람과 남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순도가 높을 거예요. 두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나이가 많고 적고는 제가 보기엔 20살 이상 넘으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우리 여성분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남자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다고 막 어른스럽고 막 잘 안 삐지고 막 근엄하고 어려운 일이 오면 기도하고 막 거룩하고.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더 애기 같아. 누가 어른스럽냐? 존중받아 본 자, 인정받아 본 자, 그런 자들이 어른스러운 거지. 나이가 많다고 어른스럽거나 그건 반드시 동일하진 않아요. 결국은 그 사람 내가 그렇게 하는 말은 뭐냐면요. 채로 거르는 거예요. 그 사람도 거르지만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거르는 거야. 그런 말을 했는데 걸려서 없어진다. 그거 없어지는 우리의 감정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했는데도 남아있어. 그건 얼마나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말을, 모진 말을 했는데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데도 남아있다고요.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얼마나 순도가 깊으면 남아있겠냐고요. 저는 그거를 암호화폐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영원히 잠기지 않을 사랑의 암호화폐. 여보, 우리가 항상 주위에서 나쁜 얘기들만 그렇게 좀 들어왔고 안 좋은 꼬리표들이 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남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끼리 잘 붙어서 몇십 년간 생활해야 되는 거니까 결혼은 그런 얘기 의식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 나는 자기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정말 변치 않을 거니까 그것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아버지는 딸 둘을 묵묵히 혼자 키우셨습니다. 경상도 토박이에 감정 표현 서툴고 워낙 엄한 분이다 보니 저와 언니를 훈육할 땐 손찌검도 서슴지 않으셨는데요. 참다 못한 언니는 고등학생 때 집을 나가 아버지와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지내던 언니는 결국 아버지 몰래 결혼까지 해버렸어요. 뒤늦게 언니의 결혼 소식을 알게 된 아버지는 가끔 술을 드시며 눈물을 흘리시곤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깊은 아빠와 언니, 화해할 수 있을까요? 네. 언니와 아버지의 그 화해를 위해서 동생분이 SOS를 보내주셨어요. 혹시 어디에 계신가요? 네, 여기.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언니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시기쯤에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이제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딸 둘을 혼자서 키우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께서도 경상도 토박이시다 보니까 사실 좀 저희가 느끼기로는 폭언이나 뭐 욕설이나 이런 게 조금 많기도 했었고 언니도 이제 이른 나이에 사실 그런 걸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방황을 하더니 거의 9번을 나갔었는데 9번을 거의 아버지께서 대부분 다 찾아오셨었어요. 마지막에는 언니가 고등학교 때쯤에 이제 나가서는 아예 이제 아버지께서도 찾을 수 없는 지역으로 나가서 저하고도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한 20대 이제 중후반쯤에 나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하고는 그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언니가 아빠한테 얘기를 해주기를 원했는데 설득은 했었는데 결국에는 식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께서 결국 알게 됐어요. 그럼 아버님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볼게요. 큰 따님이 이제 집을 나가고 나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큰 따님이 이제 집을 나가고 나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처음 나갔을 때는 삼천포 가서 찾아오고 두 번째는 경북 영주 가서 찾아오고 세 번째는 동두천 가서 찾아오고 전국을 안 찾아다닌 곳이 없었고 천 가서 찾아오고 전국을 안 찾아다닌 곳이 없었고 그리고 또 이혼할 때가 큰딸이 6학년 얘가 4학년이었는데 남자가 돈 벌어봐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살림해야 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 엄마하고 내가 앉아야 될 자리에 저 외삼촌을 불러가 앉혀가지고 결혼식을 했는데 그 지금 큰딸내미 하고 사이하고 잘해 보려고 가끔 이리 한 달이나 한 두 달에 한 번씩 이리 모임을 갖고 하는데 그래도 한 2년여는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가슴속에는 진짜
큰 돌덩이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데 큰딸이 원래 처음에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혼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아예 놔버리더라고 그냥. 돌이켜 보면은 남들만큼 뭐 못해주고 못대주고 그 애들한테 이 딸들한테 좀 사랑스러운 표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위에 뭐 말 같은 것도 좀 다정하게 못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돌이켜 보면은 항상 미안해요 그냥. 우리 여기에 오자고 한 거는 따님이 오시자고 하셨어요? 예, 사실 그날도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김창욱 쇼를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언니랑 형부랑. 근데 이제 그 알츠하이머 때문에 이제 그 방송을 오래 못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살아 있을 때 오려고. 그날 이제 가족 모임을 하고 이제 다 파했을 때 약간 이제 술이 들어간 상황에서 술이 들어간 상황에서 이걸 신청을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기분이 좀 많이 좀 다운. 근데 진짜 아버님 잘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시고 이제 그렇게 결국 돌아가셨는데 제일 큰 감정은 무섭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가 좀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저희 아버지가 노동일 하셨는데 그러면 연장 가방을 이렇게 메고 저녁 어스름풋 할 때 동네로 이렇게 오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딱지치기 같은 거 하고 노는데 아버지가 절로 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인사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순간 눈치 보다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 숨어. 도망가가지고 호영아 우리 아빠 가면 얘기해줘. 그러면 이제 친구니까 뭐 저희 아빠처럼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저희 아빠 가면 창호가 니네 아빠 갔어.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지금도 되게 선명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저희 집 원래 헤어질 때 저하고 엄마하고만 안아요. 아버지는 저를 안아준 적이 없어요. 제가 아버지를 안아서는 안 돼요. 그건 마치 군대에서 이병희 장군님 만나가지고 장군님 군대 생활 열심히 해요 진짜 촬영하지 말고 파이팅 이런 개념 없는 놈하고 똑같아요. 근데 제가 엄마하고 이렇게 안고 아버지 저기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탁 감았어요. 저희 아버지 제품에 안겨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순간 제 몸에 두 가지가 스캔이 됐어요. 첫 번째, 이 남자가 매우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많이 한 몸을 갖고 있구나. 두 번째, 이 남자가 매우 긴장하는구나. 아버지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정말 잘한 일 중에 하나는 몇 개 없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날 아버지를 안아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코로나 때 돌아가셨거든요. 병원에서 특별히 허락해 줬어요.
가족들끼리 아버지랑 하루씩 자라고 며칠 안 남으셨다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저 병원에서 둘이 잤어요. 아버지는 병원 침상에 손 묶인 채로. 그때 아버지가 여기에 뭘 끼셨는데 이걸 자꾸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손 묶여 있고 저는 6인실이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 막 뭐 아무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그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이 생애 최초로 마지막이자 아버지랑 나랑 단 둘이 자는 날이네.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셀카 한번 찍었어요. 아버지하고 첫날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병원에서. 그러니까 아빠라는 존재, 엄마라는 존재는 같이 안 살아도 심지어 돌아가셨어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미치냐면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아버지의 여기에 걸려 있고 아버지도 내 아이가 여기에 걸려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늘 여기 나오신 거는 사실은 이거 엄청 어렵죠. 아니 사람들 보는 건데 누가 우리의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근데 여기에 걸려 있는 뭘 먹어도 걸리는 이 가시를 한번 우리가 개어내면 좋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한 2박 3일만 제주도 왔다 가세요. 제 그 메밀 축제 할 때도. 감사합니다. 시간 한번 내실 수 있으세요? 저번에 메밀 축제 할 때 그 지나가서인데 얘가 재미없다고 지나가자 그래가지고 이건 어땠어요? 재미없다고 지나가자 그래가지고 진짜 재밌다. 만약에 오실 수 있으면 우리 그러면 둘 그러니까 실은 제가 한 3년 전에 재혼을 했거든요. 미안합니다 교수님. 그 재혼한 사람은 표를 지 혼자 따로 끊어오라 할게요. 아버님 5명입니다. 아버님 또 없나요? 5명 심하. 자 그러면은 우리 2박 3일 꼭 오세요. 제가 그 모든 거 다 준비하고 5월에 저희 꼭 뵈시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가족이 되고 싶지만 망설이고 있는 예비 부부가 보내왔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돼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될 예비 신혼부부인데요. 양가 허락을 받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해야 하지만 사실 전 결혼식을 생략하고 싶습니다.
너무 아직 한국의 결혼식 문화는 부모님의 잔치라는 걸 알기에 이기적인 생각인가 싶기도 하면서 스스로 조금 더 행복할 것 같은 선택을 하고 싶다면 욕심일까요? 식이 너무 번거로워요, 사실. 신랑 신부의 입장으로서는 내가 몰랐던 저쪽 어딘가의 시골의 당숙 삼촌 이분들이 와서 분명히 아는 척을 막 하고 할 텐데 그런 게 좀 껄끄럽기도. 저는 그렇지. 이 신랑 신부가 너무 예쁘고 멋있는데 되게 바쁘고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신랑은 지금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악수하고 아우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뭐. 신부는 사진 찍어주고 뭐 등장하고 2부까지 다 챙기느라 정신없고 이게 정말 신랑 신부의 정말 가장 행복한 날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일처럼 보일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걸 즐겨야지. 언제 또 그런 거야? 걱정되고 또. 이 사연의 주인공 만나볼까요? 만나보시죠.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아무래도 결혼식 하면은 저는 신부가 이제 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오히려 신부 쪽에서 지금 좀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왜 생략을 하고 싶으신 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 안경. 벌써 우시려고요? 벌써 오셔? 아니. 말 못할 이유가 있나? 네, 갑자기 제가 무대 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 주목고. 있어. 그런 사람 있어, 친구들 중에. 저 옛날에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울었어요. 주목받아서? 일기를 그냥 읽는 거였어. 2023년 날씨. 아유, 진짜로? 오늘은 철봉 밑에서 500원짜리를 젖으로 달렸어요. 이게 슬픈 내용이 아닌데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무대에 서는 직업을 하는 게 저도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런 거 치고 지금 너무 잘 까불어요. 아니 지금 고쳐졌어요? 고쳤죠. 다시 들어요. 다시. 아내분은 좀 진정이 지금 되신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아니면 제가 둘이 대화하는 느낌 나게 좀 같이 갈까요? 이 맨투맨은 괜찮나요? 뭐 봐보 그 느낌만 맛만 보세요. 제가 만약에 맛만 보세요. 이렇게 그냥 카페로 만약에 이렇게 가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더 집중됐잖아. 여러분 다 딴 데 보세요. 우리끼리 얘기 좀 딴 하게. 데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좀 어때요? 더 부담스러워. 방금 괜찮습니다. 지금 좀 괜찮아요? 네네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아내분께서는 양가 부모님한테도 그 말씀 들으셨어요? 안 하고 싶다고. 저희 가족들한테는 다 얘기를 했고요. 허락까지 다 받았는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거든요. 너네 집은 너가 잘 이렇게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답을 가져오고 나는 우리 집 할게. 내가 우리 집 책임질게. 너는 니네 집 책임져. 남자친구가 제대로 된 정답을 사실 가져오지 못했어요. 여쭤봤는데 뭐 아들 뭐 한 2, 3년 뒤에 하면 어떨까 결혼식 막 그러셨대요. 역설득 당해가지고. 2, 3년 뒤에. 근데 이미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데 2, 3년 뒤가 무슨 소용인가. 남들이 난 다 결혼한 줄 아는데 그렇죠. 왜 2, 3년 누구를 위한 결혼식. 지금 말하는 순간 어느덧 이제 좀 괜찮아졌죠? 네네네. 좀 편해졌죠? 네, 가시는 거예요. 꺼지라고요? 빨리 와. 이제 볼일 다 봤으니까 꺼지라고. 오케이. 이제 가셔도 되겠대. 빨리 와, 빨리. 뭐 이제 다 적응됐으니까 꺼지라고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일 잔치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왜요? 제가 주인공 되는 거를 되게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인공 되는 게 너무 싫고 불편해요. 그래서 뭐 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싫어요. 그리고 힘들게 모였는데 뒷말 나는 건 더 싫어.
근데 누군가는 여기에서 다 좋은 말만 하지 않거든요. 맞아. 그래서 혹시 우리 여성분 마음에 나와 비슷한 그 무엇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새 신부 되실 아내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좀 예민해서 성격이 조금 의식을 좀 많이 해서 의식, 누군가를 의식하는 거. 저는 이제 그러니까 결혼식에 대한 이게 아니라 우리의 근간이 뭔가 여기가 궁금한 거죠. 그리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얘는 아무리 해봐야 다른 데로 또 뭐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불편한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게요. 어려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날,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뭔가를 이벤트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근데 저의 경우에는 그게 거의 없더라고요. 뭔가 생일상을 차려놓고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축하 노래를 부르거나 이걸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 꼭 싸워. 그러니까 저희 집은 뭔가 이벤트를 하면 싸워. 싸우고 원망을 하고. 그럼 뭐하러 모여? 야, 네가 있어서 좋다. 네가 있어서 기뻐. 네가 오늘의 주인공이야. 그리고 그 모임이 즐겁고. 그러면 우리가 왜 싫어하겠냐고요. 아니 자기가 주인공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린 그걸 싫어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에 같이 있었던 그게 너무 반복적으로 제 경우엔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재성 씨가 저한테 계속 그러잖아요. 형 우리 또 가요 막 이러는 게 무조건 또 갈 거. 희한하게 불안한 거예요. 왜? 이렇게 여행 가서 갈 때도 재밌고 올 때도 재밌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그러니까 행복이 낯설고 행복이 올 것 같으면 불안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가 행복이 오다가 뭔가 일이 안 좋아졌어. 이번 행복 오래 간다 했다 내가. 네, 좋다 했다. 폭풍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둘이 막 여행한 것 중에 보면 비가 엄청 오는데 투명 우산을 사야 되잖아요. 그게 좀 아깝더라고요. 그냥 안 샀어요. 네, 안 샀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비를 맞고 막 가는데 거기서도 또 미친놈이 계속 애드립을 치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재성아 쇼핑은 우산이 필요 없어. 근데 보니까 입술이 네이비색이에요. 그러더니 난 이게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자기가 막 이렇게 뛰어가는데 추우니까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짓 부리길래. 근데 저는 이런 줄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그거 그렇게 있었어요. 열배패 즐거움. 그걸 갖고 막 놀리잖아요. 비슷한 상황인데 누군가는 아이씨 우산 아까 사라고 했잖아. 내가 우산 사라고 했어 안 했어? 당신은 내 말을 들어 쳐먹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이 나는 집안이 있잖아요. 네. 근데 비 맞으면 비 맞은 그 일상을 또 재밌게 하고 또 웃고 또 뭐 밥 먹으면 거기서 또 웃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 거라니까요. 내가 저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난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힘들면 힘든 대로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지금 결혼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는 왜 주인공이 되는 거, 왜 주목받는 게 불편한가? 나는 왜 누군가가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싫은가? 제가 우리 아내 되실 분을 보면서 혹여나 나랑 좀 비슷한 종족이 아닌가? 근데 저는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한 거예요. 결혼식 안 하고 싶다는 말을. 근데 우리 여성분은 저랑 비슷한 것 같지만 용기가 있으니까 말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얘기해, 자기 집안에. 내가 어머니하고 맞다이 떠? 맞다이. 내가 직접 나서?
나 어머니하고 다이다이 뜨는 날은 큰일 나 자기야. 솔직히 결혼식 해가지고 뭐 그 여러분 다 결혼식 한 사람들 그 앨범 수백만 원 주고 며칠 고생해서 찍고 자주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안 보죠. 보면 화가 나는데 볼 것 같아요 그거? 그때 하지 말 거 생각 엄청나고 막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우발적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냥. 우발적. 그러니까 결국 살아보면 결혼식 중요하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이쯤에서 궁금한 게 남편분도 결혼식 안 해도 뭐 상관없습니까? 아니면은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이라서 다행이다. 저도 막 그러면 결혼식에 큰 의미가 없고 그냥 그래. 정말 그 돈 아껴서 더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식이 너무 번거로워요 사실. 신랑 신부의 입장으로서는 뭐 여러 사람 그리고 조촐히 그런 다행이다. 가족끼리 뭐 네. 그 원빈 저 이나영처럼 보리밭 스몰. 같은 데서 스몰 웨딩. 네. 그러면 제주도에서 해요. 농담 아니고 메밀밭에서 양가 부모님만 딱 모시고 형제들만 모시고 그 메밀밭 만개하는 곳에서 너무 사진 한번 꼭 예쁘겠다. 찍어요. 와. 너무 예쁘겠다. 메밀꽃도 하얗잖아. 아내 되실 분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너무 좋죠. 그래요, 그래요. 네. 너무 예쁘겠다. 메밀이 척박한 땅에서 유일하게 잘 자라는 몇 안 되는 식물이래요. 그래서 척박한 인생에서 이렇게 좋은 메밀처럼 잘 가정 생기라고 그렇게 꼭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예랑이 예신이. 정신없이 살다 보니 40살 미혼인 골드미스가 되었네요. 그런데 지금의 저는 불쌍하고 걱정거리는 딸로 전락해버린 것 같아요. 요즘엔 엄마한테 무슨 말만 해도 결혼부터 해라며 차라리 한 번 갔다 온 딸이 낫겠다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결혼 주는 엄마, 이해는 가지. 결혼 압박감을 주는 엄마, 이해는 가지만 사실 전 결혼이 두렵습니다. 혹시 어디 계시는지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따님 지금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결혼을 계속 하라고 이렇게 푸싱을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잘 때까지 거의 하신다고 보면 돼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이제 아버지가 실은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절을 드리는데 제가 절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우리 딸 올해 결혼하게 해줘. 올해 결혼하게 해줘. 아, 피처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플러스로 아유 우리 딸 진짜 본인 죽기 전에는 꼭 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죽었네 못 보고 얘기하시고 그러고서 장례식장 이제 어머니가 조문 오시는 분들이 남자인데 좀 총각 같다 하면은 거기 위주로 가세요. 음식도 뭔가 그쪽으로만 계속 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혹시 결혼하셨어요? 물어보고 그러다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40이 되면 그 여자는 또 출산을 또 건강하게 해야 된다고. 건강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건강에 대한 문제까지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40이 되다 보니까 애기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얼리는 방법도 있고 막 기술도 되게 좀 있어서 그것 때문이라면은 저 남편께서 네. 근데 첫째 애기가 늦고 하니까 네. 또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또 사람으로 태어나 한 번 있는 인생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건 좀 다 해보고 가는 게 인생의 그 참 맛이 아니냐고 제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후회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갔다 와도 좋다. 한번 그걸 느껴는 게 인생 아니냐 제가 이제 그랬었죠. 그걸 느껴는 게 인생 아니냐 제가. 그동안 이야기가 오고 갔던 그 짝꿍은 없었습니까? 남성분이. 결혼이요? 네. 있었어요. 아빠가 아프니까 더 빨리 결혼을 해라고 엄마는 하셨는데 서두르셨겠구나. 네, 근데 제가 아빠가 아픈 와중에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게 뭔가 아직은 이게 내 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찬스였던 분도 떠나보내고 근데 다행히도 최근에도 좋은 분을 만났어요. 네, 만났었어요. 만났었어요? 네, 만났었었는데 최근에 만나신 분들은 오래 못 만나게 되더라고요. 실은 삶에 너무 만족을 해요. 왜냐면은 진짜 30대 후반까지도 실은 조금 치열하게 살아가지고 지금처럼 마음이 편한 적은 없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결혼이라는 게 약간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치열한 삶이? 그런 생각이 좀 부정적인 게 먼저 앞서면 안 되는데 실은 그래요. 삶이? 그런 생각 아닌가? 치열한 삶이? 저 앞서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아빠를 보내고 만약의 경우 엄마가 그렇게 가시게 되면은 불효한 자식이 될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이 이제 더 커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 엄마가 조금 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니야 너 행복한 척 하는 거야 약간 그러세요. 결혼을 하면 못하게 친구들 엄마랑 언성 높이고 싸우진 않으세요? 엄청 싸워. 악바구니로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런 싸가지 없는 말을 하셨어요? 예. 근데 엄마도 이제 너도 너 같은 딸 낳아봐라. 너도 너 같은 딸 낳아봐 이년아!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이제 지금은 남은 시간을 엄마랑 좀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데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엄마가 안 믿으시고. 예. 그래서 안심을 좀 시켜주셨으면. 지가 할 말을 지가 안 되니까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주 그런 셉셉이 같은 느낌이 드네요. 셉셉이. 셉셉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너 좋은 소리를 낼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원리들이 있어요. 되게 간단한. 그게 뭐냐면 멋지게 하려는 거. 그러니까 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멋지게 소리를 내려고 하는 머리에 상을 가지면 좋은 소리를 못 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소리를 내는 원리는 find your voice. 너의 소리를 찾아라. 그러니까 자기 소리여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 소리로 하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테너처럼, 바리톤처럼, 성직자처럼. 이런 소리들은 흉내는 내는데 나중에 되게 생명력이 없어요. 그리고 발전이 안 돼. 자,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자, 어머니는 지금 딸한테 이렇게 레슨을 코칭을 하고 있어요. 야, 엄마가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야. 인간이 태어났으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성공은 안 해도 해볼 것들이 있어. 결혼하고 애 낳고 뭘 하고 그런 게 있어. 난 너한테 그걸 해보라는 거야. 심지어 엄마가 그걸 잘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갔다가 와도 해봐. 거의 종교적 수준으로 엄마는 딸에게 지금 그 상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잘 때까지. 그러면 되게 위험성이 몇 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 딸의 반발심. 두 번째, 조급함. 그럼 이제 엄마가 나이가 더 드시고 엄마가 몸이 더 휘어지고 이러면 딸은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나한테 이거 하나 바란 건데 아버지도 나 결혼을 못하고 돌아가셨고 난 큰 불효를 짓네. 그럼 이제 조급해져. 그러면 이제 선택에 있어서 오류가 날 확률이 훨씬 올라가요. 그러면 문제는 이혼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생긴 엄청난 상처와 불편함과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엄마에 대한 걸로 돌아갈 확률이 엄청 높죠. 나 안 한다고 했잖아. 맞아. 걸로 돌아갈 확률이 엄청 높지.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만 딸을 낳으시고 탯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랐어. 끊었잖아요.
근데 지금 엄마는 딸하고 정신적으로 탯줄을 연결해 버리신 것 같아요. 이 사고의 탯줄을. 엄마가 정성스럽게 아이를 갖고 있다가 탯줄을 잘라서 아이를 온전하게 한 것처럼 성인된 아이의 상의 탯줄을 잘라줘야지 이 아이는 이제 자기 폐로 숨을 쉴 거거든요. 자기 입으로 영양 공급을 하고. 안 그러면 착한 아이일수록 부모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골마 터지거나 폭발하거나 싱크홀이 생겨서 밑으로 꺼져버리거나. 근데 좋아질 확률이 있죠. 그렇게 해서 엄마가 하라고 해서 했어. 근데 너무 좋은 결혼이에요. 그거는 여성분들이 생각하기에 몇 프로 되실 것 같아요? 1%? 1%. 그래. 0.5. 0.5. 지금 경매입니까? 여기 지금 물건 좋은 거 나왔나요?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탯줄을 잘라서 좋아질 확률보다 탯줄을 연결해서 좋아질 확률이 너무 낮으니 기왕 인생 장사인데 어머니께서 딸에 대해서 바라는 상을 철거해 주시면 어떠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더 효과적인 장사예요. 왜? 아주 자연스럽게 괜찮은 만남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그 상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삶이 펼쳐져도 딸의 삶은 꽤 괜찮게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탯줄을 내 아이 40에 자른다는 게 그리고 그게 나쁜 걸 주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모든 걸 다 주는 거잖아요. 숨도 쉬고 영양분도 공급하고 그 어머니의 마음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딸도 그걸 자기가 못 자르는 걸 거예요. 엄마의 모든 인생을 나한테 주는 거니. 네, 맞아요. 네. 따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어? 어느 때는 오랑캐라고도 하죠. 오랑캐. 싸우니까. 아, 따님을 오랑캐라고 했다고요? 아, 왼수도 아니고. 그러면 오랑캐 하면서 얘기 한번 해주시죠. 랑캐야. 사랑하는 오랑캐. 저는 그냥 무심코 한 건데 우리 딸한테는 그게 굉장히 좀 힘들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고 이제 앞으로는 멀리서 한번 지켜보려고 해요. 근데 아마 잘 할 거예요. 사랑하고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고마워. 작년 가을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이자 운명의 상대를 만났습니다. 그 후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20일. 결혼식장 예약까지는 딱 30일 걸리더군요. 우와. 속전속결인데? 그럴 수가 있나? 우리 만나서 그런데 바로 다음 줄이 그런데입니다.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성급했죠. 자, 최근 심하게 다투는 일이 많아졌고 결국 파혼의 위기까지 놓였습니다. 진짜? 인생에 한 번뿐이고 싶은 결혼이라 단청까지 사랑하자는 마음으로 결혼식 날만 바라보고 있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디 계신지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어디 계신지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옆에 너무 아름다워 예쁜 커플이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떤 것 때문에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님으로 가게를 가서 이제 사장님이랑 이렇게 연인으로 발전이 됐는데 그냥 머리 짧은 저를 보는 것 같은. 아, 똑같아서. 네. 성향이. 네. 그러니까 너무 결이 잘 맞다 보니까. 네. 진짜. 제가 지금 일도 쉬고 있고 몸이 좀 안 좋았었어가지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고 그럴 때인데 오빠가 같이 일하면서 시간 천천히 이렇게 같이 나랑 같이 상의하고 하자. 뭔가 계속 저를 믿어주고 좀 위로가 됐구나. 일단은 지금 아까 뭐 파혼의 위기가 있을 정도로 다툰다고 하셨는데 주로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좀 다투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오픈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지인들이 이제 아직도 몇 명 이제 많이 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가게를 마치는 시간을 해서 이제 친구들이랑 자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여자친구가 몇 번 자리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불편함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쌓였는지 워낙 지인이 많아서 자주 오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2-3번씩 한 계속 6개월 돼요, 그게? 네. 아, 6개월이나? 계속. 그럼 혹시 그 깨톡 인원이 얼마나 돼요? 600명 정도. 600명? 많긴 많아. 그러면 좀 힘들다. 좋은데? 그럼 혹시 인원이 주잖아. 시기상으로 일을 지금 쉬고 있다 보니까 가게를 이제 같이 운영을 하게 됐고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나고 너무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이제 본인의 지인들을 좋은 마음으로 소개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자리를 하다 보면 네. 저도 좋게 보이고 싶으니까 이제 긴장되는 그런 자리들을 너무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피곤해요. 예. 그 가게 어떤 가게예요? 감성 술집 감성 술집. 여자 더 많겠다. 그게 개인이 하는 술집인데 또 자리가 다치석이 있는 술집이다 보니까 앞에 여성분들이 앉으시면 요즘에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시는데 간혹 사장님 몇 살이세요? 그래서 블로그에 저런 내용이 굳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신경 써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큰 불안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혹시라도 다른 사람도 손님과 사장님의 관계가 아닌 감정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남자친구분이 그 일을 하실 때 의상 같은 걸 조금 뭐 개량 한복을 입는다든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괜찮은데? 네, 난닝구도 괜찮고. 근데 그 집이 될까요? 맘만 있으면.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 결론은 그래도 꼭 결혼을 해야겠다라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더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좀 솔루션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자, 보세요. 저는 결혼하고 결혼으로 연결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꼭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특별히 결혼 전이라면 더욱더. 더 신중해야 되네. 네. 왜냐하면 결혼 전이라면 사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의 환경과 나 자신을 알아볼 되게 좋은 찬스거든요. 그것이 뭔가 부족한 상태에서 체결을 강제적으로 해버리면 지금 겪는 이 고통이 이 안에서 더 강한 폭발력으로 폭발을 해버려요. 이게 내가 건강하게, 이 사람이 건강하게 과연 연합을 할 수 있는 그 일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지 꼭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문제가 안 보인다. 맞아요. 그러니 결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로 생각해보자. 여성 편에서 보면 나무를 심어 놓고요. 식재를 다른 데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잔뿌리를 잘랐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땅에 새로 자리를 잡으려면 4배 정도의 악력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선 내가 하는 일도 아니고 갑자기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4배의 힘이 필요하죠. 정말 잘 되게 하려고 하니까 뭔가 조금 인위적으로 더 이렇게 밝은 척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 모습대로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더 이렇게 여러분 시댁 갈 때 그럼 피곤하잖아요. 너무 피곤해. 24시간 긴장돼요, 그러면. 긴장감이. 막 이렇게 막 어머니 너무 오래 사신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시댁 가가지고 퍼포먼스 하는 며느리들이 집에 오면 피곤한 거예요. 그거는 동그랑땡을 붙이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여기 남의 집이잖아요, 솔직히.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여자친구분이 아 오셨어요 뭐 이랬으면은 이 피로감을 안 느꼈을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분위기도 맞춰주고 나는 원래 좀 이렇게 입고 싶은데 아 이렇게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좀 더 뭔가 이렇게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한번 네? 나 원래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좀 분위기 띄우려고 덤블링도 한번 하고 그러면 이제 그 피로감이 확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막 쫙쫙쫙쫙 떨어지면서 야 이렇게 내가 너무 짧게 판단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근데 또 이제 남자친구 입장은 야 내가 너한테 왜 이러는지 네가 몰라? 나 너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잖아. 나 너랑 같이 잘 되려고 가게이고 하는 거야. 더 무리하게. 내가 왜 친구들을 많이 부르겠어? 나 혼자 하면 이렇게 안 부를 거야. 근데 나 너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너 보고 여기 오라고 그랬는데 그럼 남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과 어떤 무게감이 있거든요. 근데 말은 안 하겠죠.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죠. 약간 느낌이 검찰같이 되네요. 수사대, 마음 수사대.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미료를 더 빨리 자리 잡으려고 했던 그것이 있고 또 여자친구는 또 같이 함께하고 도우려고 했지만 나는 이런 섭섭함과 짜증남이 반복된다면 냉철하게 여기 지금 상황을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 끝나고 둘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때 얘기할 때는 서로 손을 잡고 얘기하지 마라. 왜냐면 스킨십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 맞아. 그렇잖아요. 그냥 스킨십 하고 또 뭐 이렇게 그러니 그때는 좀 스킨십보다 더 중요한 게 존중, 예의. 그렇지만 이거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건 우리가 누군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결혼해서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요. 나 진짜 그렇게 나 못해. 나도 책임 못 져. 나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싶어요. 네, 아 정말 지혜로우세요. 난 진짜. 네. 깔까 말까 고민이 된다는 내용으로. 세네요, 어감이. 네. 연애 10개월 차 커플이자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 부부입니다. 저희는 대화, 취미, 음식, 음주 취향까지 안 맞는 게 없는 커플인데요. 오, 다행이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별탈 없이 착착 준비가 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아직 서로에게 금전적인 면에서 100% 오픈을 못하고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지. 모아둔 돈은 얼마나 되는지, 한 달 생활비는 얼마나 쓰는지, 혹시 빚은 있는지 없는지 등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 빚을 서로 몰라요? 네. 사실 오픈하는 것도 너무 겁이 납니다. 정답을 한다 돼. 안 해도 된다. 근데 내 짝꿍한테 아니 여자친구분이 강대로 꼭 까야 하나요? 우리 사연자분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질문자분 혹시 어디 계신가요? 아, 네. 그쪽에, 네. 그동안 그러면은 금전적인 부분을 한 번도 오픈을 안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월급은 오픈한 지 한두 달 된 것 같고. 최근에 하셨군요. 네. 이제 다른 거는 잘 모릅니다. 혹시
오픈하는 게 본인이 조금 겁나는 게 있으세요? 혹시 뭐 빚은 없지만 뭐 이렇게 또 많이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 푼 두 푼 이렇게 벌어서 모아놨는데 그거를 이제 저는 모든 걸 다 보여준다는 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겁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 어떤 알몸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예, 맞아. 알몸을 이제 빨개 벗겨지는 느낌? 그쵸. 아, 무슨 느낌인지는 압니다. 처음 보여줄 때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약간 그거를 이제 결혼을 하고 오픈을 해야 될지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좀 금전적인 게 이제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미리 모아서 금전적인 걸 해결해 나가야 될지 약간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얘기 나온 김에 네. 이것도 거수로 한번 일단 상황을 한번 볼게요. 밸런스 게임으로 까야 된다 말아야 된다. 부부라면 네. 재정 상태를 오픈해야 한다 대 네. 안 해도 된다. 자, 오픈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오, 이거 90% 아니에요? 오. 자, 이렇게 되면 대부분 다 오픈인데, 자, 우리 재성 씨 네. 결혼 전에 서로 다 오픈을 하셨나요? 재정 상태? 안 했네. 했어요. 안 저는 했네. 그 친구가 하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빚이 되게 많았습니다. 집에 빚이 좀 많았는데도 내가 힘든 거는 상관없지만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같이 힘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싫어서 이걸 알고 있어야 해라고 다 오픈을. 네, 얘기를 한 상태였어요. 근데 아내분도 그 빚을 딱 보자마자 그래도 나 같이 갈 거야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거는 얼마나 처절하게 갚았는지를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무조건 이 사람은 갚을 거다라는 믿음이 좀 있었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황재성 씨가 생활력이 굉장히 또 강하고 열심히 하니까 네. 그 빚을 좀 알아본 것 같은데. 믿음이 좀 있었다고 들었다라는 믿음이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럼 지금 현 시간의 마음가짐을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깠는데 남자친구가 빚이 있어 한 뭐 네.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면 뭐 알뜰살뜰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3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공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여자친구의 재정 상태를 딱 들었는데 기대 이하야. 그러면 그래도 간다? 아니면 조금 고민을 해볼 것 같다. 어떠세요? 저는 아니면 조금 고민을 해볼 것 같다. 어떠세요? 저는 돈적 자금적으로 생각한 적은 없어가지고 계속 간다 쪽을 선택할 겁니다. 야, 뭐 두 분은 이게 시기가 문제인 거지. 아니 아직 큰 빚을 몰라서 저래요. 분위기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분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되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렸을 적에 제주도에서는 젊은 남자 여자가 둘이 여행하는 건 거의 100% 신혼여행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커플들이 와서 꽁냥꽁냥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결혼하지 않아도 뭐 둘이 1박 2일, 2박 3일 국내 여행도 하고 해외여행도 하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야, 니네 속궁합 알아보고 결혼해야 돼.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린 아주 자연스러운 시대예요. 근데 연애할 때 여행 가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몸에 모든 걸 보는 게 그게 그 남자가 아니에요. 그게 그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진짜 이 남자의 맨몸을 보는 거예요. 진짜 맨몸은 그 남자, 그 여자의 언어. 그리고 두 번째,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 많은 남자, 돈 많은 여자한테 결혼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빚 얼마 있는지. 출발점. 네. 돈 어느 정도 버는지, 뭐에 돈을 쓰는지. 이게 그와 그녀의 맨몸이라는 거죠. 맨몸이라는. 맞아. 이 사람 몸이 나 진짜 겉보기엔 장난 아닌 줄 알았는데 장난꾸러기네? 개구쟁이네?
장난이 심해. 지금은 그러면 연애 초기라고 그랬잖아요. 연애 초기는 불맛이 있어요. 불맛이 있을 때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근데 결혼은 사실 식은 음식하고 비슷해요. 이미 결혼해서 오래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불이 계속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속궁합이 아니라 언어의 궁합을 보는 게 진짜 이 남자의 맨몸을 보는 거예요. 그의 부모님 집에 가서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한테 하는 말들을 되게 많이 봐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보통 30년이 지나서 이 남자가 나한테 할 말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언어는 유전도 되고 상속도 되거든요. 이 남자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봐야 할 맨몸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안 좋으니까 결혼 안 하겠다? 그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좀 이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어. 이 사람이 좋은 모국어를 받지 못했어. 그래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 내가 이 사람, 내가 좋은 언어로 나 이렇게 많이 해줄 거야. 그리고 남자는 난 저렇게 정말 살지 말아야지. 난 저런 남편 되지 말아야지. 막 의지를 갖고 뭐 이런 강연도 듣고 책도 보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 형 어떻게 그렇게 사이가 좋아? 관심도 갖고 물어보고 이게 언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배우는 사람은 또 그 언어를 되게 잘 써요. 그러면 결혼하면 진짜 이 커플은 끝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그거랑 안 보여주는 거는 다르잖아요. 나의 맨몸을 안 보여주는 거야. 돈과 모국어를. 그러면 결혼하고 알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맨몸을 보여줄 사이가 아니면 결혼은 하지 마라. 그때 생각하시면 더 쫀쫀할 것 같아요. 오픈식 한번 해요. 그래. 그리고 그 영상으로 기록해요. 완전 추억이야. 재밌겠다. 진짜 예술이다. 네. 오픈식. 오픈식은 어떻게 그러면? 그러면 제가 너트북 갖고 갈게요. 좋다. 좋다. 개인 통장 오픈 이걸로. 그거 진짜 새롭다. 좋다. 둘, 셋 해서. 할것 같아요. 추억되고 얼마나 좋아요. 재밌겠다. 네. 네.